자, 이제 B형 볼게요. 예, 1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B형을 보면요. 자, 반갑고 반가운. 그쵸? 예, 반갑고 반가운. 수리 철학에 대해서는 항상 그 대문에 나오면은 이제 요거 하면서 중간에 몇 번 놓친 선생님들 예전에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요 나오면 이 대문 문제로 나올 것이다.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의 교수학습 과정하고 막 무슨 절대주의하고 연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회적 구성주의와 뭐 준경험주의를 연결하기는 괜찮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지처학이 하나 나오는 거는 항상 기입형으로 나온다. 요거 조금만 봐두면 우리가 정말 2점 받는다.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유형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게 2개가 있으니까 고르라는 거였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죠. 네, 니은과 디귿이에요. 뭐 이건 긴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니은이 준경험주의, 디귿이 그죠? 급진적 구성주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3번 거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3번을 볼게요. 좀 재미나요. 이 지문이 좀 그래도 나름 신선하고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밧줄 자르기 하면서 한 번 자르면 나온 조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5번 자르면 몇 개가 되냐, 12번 자르면 몇 개가 되냐 이건데 이제 학생들의 대화를 보세요. 이제 5번 자르니까 11조각은 나왔는데 야 12번은 어떻게 잘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매번 어떻게 직접 하나씩 세어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거를 찾아보라고. 어떻게 그걸 일일이 세니?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발문을 쓰라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얘들아, 뭐 어떤 이제 답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그 규칙을 찾을 수 있는 발문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억엔 그걸 넣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발문을 했는지 학생 C가 잘 말했어요. n번 자르면 2n 플러스 1개예요. 이러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또 2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는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만들려는데요.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학생이 아까는 C자잖아. C자가 아니면 어때? 아니면 어떻게 되지? 뭐가 아니면 이러죠. S자라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이제 정말로 이렇게 B가 학생 B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변형을 해서. 그죠? 네,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러면 S자 형태의 밧줄로 세로로 n번 잘라낼 때 자르는 횟수와 만들어지는 조각의 수의 관계를 찾는 문제 뭐 이렇게. 자, 여기 A가 한 것은 지금 문제를 만든 건 아니고요. 의문을 가진 거예요. 딴지 걸기라고 제가 맨날 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어쩔 건데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B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C가 이제 그러면 이번에도 n번 자르면 조각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A가 이래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학생들의 막 동기부여가 올라가고 있어요. 문제 볼게요. 보세요. 자, 니은의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그거였어요. 교사가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말할까 대답을 했죠. 2n 플러스 1이라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구체적 발문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한 딴지 거는 거. 브라운과 월터의 와디프낫.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의 전략에서 아까 학생 C가 B였나요? B가 문제를 만든 거고, 그죠? 조금만 내리죠. 네. 저 A라는 학생은 이제 딴지를 건 거죠. 딴지 거는 게 와디프낫. 속성 부정하기. 자, 그리고 이제 미음에 형성하기를 기대하는 식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을에 해당하는 단계, 미음의 형성하기를 기대하는 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금 문제 만들기잖아요. 그렇죠? 크게 보면 문제 제기 안에서 문제 만들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막
자기네가 막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좋다고 하는 그런 거에 근거해서 쓰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가볼게요. 가볼게요. 보세요. 자, 아까 여기 와서 한꺼번에 본다고 제가 그랬던 준경험주의, 급진적 구성주의. 자, 요건 이제 수리철학. 반가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3번만 놓을게요. 자, 균합 추론. 그 다음에 불안걸태, 와디프나. 그죠? 말하자면 이제 딴지 거는 속성 부정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제기 안에서 문제 만들기. 그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교수학적 의. 쓰는 게 많아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교사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걸 이렇게 자르는 한 번 잘라, 두 번 잘라, 세 번 잘라, 다섯 번 잘라 이랬으니까 자르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조각의 개수에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런 형태의 발문을 하면 돼요. 요렇게만 하는 게 요것만 맞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 요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균합 추론을 유추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이 모였다? 그렇죠. 속성 부정하기, 와디프나 수행하는 단계죠. 그리고 미음에 뭐 3n 플러스 1은 그냥 그 개수 세면 선생님들은 다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디귿 활동에 대한 교수학적 의의가 문제 만들기, 문제 제기 안에서 문제 만들기 그 의의잖아요. 와,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면 된다. 예. 그래서 의의로 나오면 써라 이랬던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그 문제 제기, 문제 만들기 활동에 의의를 써라 이렇게 쓰면 된다는 틀을 만들어 놓고 연습한 거니까 긴 말을 하지 않겠어요. 자, 3번 문제는 균합 추론에 대한 교사가 해야 하는 구체적 발문. 그 다음에 와디프낫도 그렇고 우리가 작년에는 수학적 모델링, 뭐 수학화 이런 게 나왔지만 단계가 나올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는 4점짜리 문제이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상 전체를 묻지 않는다. 그 단계, 4단계들의 부분만 하나씩만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 한 단계만 묻는 게 나온 거죠. 그리고 여전히 A형에서도 그랬고 B형에서도 이 구체적인 발문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교사가 하거나 학생이 대답하거나 해야 하는 구체적 발문. 이 진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4번 볼게요. 사실은 저도 요 4번 문제가 여기서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네, 4번 문제를 이제 답안을 만들면서 이게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통계 프로젝트라는 A 모둠에서는 도서관 이용 실태라는데 1학년하고 3학년 학생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는 학생, 한 번 가는 학생 뭐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B 모둠은 이제 그 지역에 뭐 10년 동안에 그죠? 예. 청소년 남자 500m 자영 1등 기록 이렇게 이걸 조사한 건데 지금 요렇게 하다 이제 프로젝트니까 교사가 어느 정도 중간에 이제 요렇게 해서 피드백을 주고 이제 또 더 실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죠. 최종 산출물 만들기 전에 이제 각 모둠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의 이제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A 모둠은 두 집단을 분포와 특성 비교하려고 이제 제가 그래프를 그릴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두 집단의 분포와 특성, 그죠? 뭐 평균과 중하가 같은 한눈에 볼 수 있는 뭔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모르겠으니까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고 싶다. 잘 보셔야 돼요. 1학년, 3학년 두 집단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B 모둠은요. 지금 요렇게 해서 자기네가 이 조는 아예 이 기록을 가지고 그래프 이제 표로 정리해서 그래프를 나타냈어요. 그랬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뭐 별다르게 아무것도 없네요. 무슨 지금 여기서 심지어 이래요. 뉴스에서 지역 뉴스에서 10년간 기록이 상당히 단축됐다고 했대요. 근데 뭐 이렇게 쭉 되게 그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고 싶대요. 자, 그런데 문제를 볼게요.
자, A 모듬에서 이제 어떤 그래프를 그리게 해줘야 하는가.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잘 시험 보실 때 아마 이걸 잘 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22 개정안에서 자료 가능성에서 추가된 성취 기준 요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변한 게 이렇게 새로 완전히 달라진 게 중학교에서 지금 영역명도 자료 가능성으로 바뀌었잖아요. 확률과 통계에서. 여기서 새로 들어간 어떤 녀석? 그쵸. 상자 그림. 고등학교에서 행렬이 새로 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뭐 너무 강조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교사가 그런 상자 그림에 관련된 그것을 이제 제시하게끔, 피드백으로 제시하게끔. 그래서 그 특징을 쓰라는 거고. 지금 저 수영 선수들 기록 1등 기록에서는 특히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의 현실성을 가지고 이제 약간 얘네들한테 수정을 해줘야겠죠. 뭐 어떻게 안 되니까 무엇을 해보렴.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니까.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셨고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이죠. 쭉 보면 자,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할까요? 5번은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네. 자, 자료 가능성에 추가된 성취 기준. 상자 그림. 그러니까 크게 여기는 완전히 그냥 4번 문제는 딱 크게 2개를 물어봤어요. 요렇게. 뭐 그냥 뭐 계속 강조한 거잖아요. 현실성, 저항성, 현실성, 현실성. 특히의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 나오면 이거 나온 두 개만 맨날 그랬고 상자 그리면 바뀌는데 안 나오겠나. 이 투투개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A 모듬 거 볼게요, 한번. 자, A 모듬의 표를 통해서는 1학년과 3학년 두 집단의 도서관 이온 일수에 대한 분포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에 부족하죠. 그죠? 예. 그래서 교사가 상자 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성취 기준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상자 그림 다룰 때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 해석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의 유용성을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대체 이걸 비교 분석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1학년과 3학년의 도서관 이용 일수를. 자, 요렇게 크게는 지금 A 모듬의 자료에서 특성 그런 분석하기가 좀 부족하니까 이제 상자 그림을 교사가 제시할 수 있고 상자 그림에 관련된 성취 기준을 언급하면 요렇게 하면 답을 하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쓰셨으면 자, 그 다음에 B 모듬 거는 현실성을 가지고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프가 현실성을 가진다는 것은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그래프를 해석함으로 다양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게 이제 현실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B 모듬의 그래프에서는 뉴스에서 상당히 단축되었다는 10년간의 기록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네, 일자였어요, 거의. 그러니까 1등의 기록은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아까. 그냥 초대가 몇 초. 그러니까 나타내는 그래프보다는 기록의 변화. 그러니까는 0.1초만 차이가 나도 엄청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수영, 그 자유형 100m 기록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기록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게 하는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요 부분은요, 예, 뭔가 다른 표현이 있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얘만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아까 저도 이 4번 문제를 봤을 때 올해 기출된 문제에서 가장 이제 뭐 어렵고 까다롭고를 떠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약간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다만 현실성에 대해서 딱 기준을 줬어요. 현실성이라는. 그래서 아마 이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수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 A 모듬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그래프를 그 상자 그림을 말해주는 거고 이렇게 답안을 쓰셨으면 충분했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5번을 볼게요. 네. B형의 5번. 마지막. 자, 이거는 크게는 지금 또 여기도요. 요번에는 되게 그런 게 있어요. 기존에는
되게 뭐 김교사, 뭐 교사, 박교사, 교사들끼리의 대화나 또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가 좀 많았다면, 물론 지도교수하고 뭐 이제 예비교사 얘기도 있고 뭐 강사와 뭐 예비교사 얘기도 있고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까 같이 뭐 신임교사, 뭐 수석교사 막 이런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는 지금 예비교사와 이제 교생 선생님인가 봐요. 뭐 지도교사 이렇게 되게 다양했어요. 그리고 작성 방법을 이렇게 줬다는 거, 좀 신선했어요. 그죠? 자, 여튼 예비교사가 이제 여기 영역은 원의 접선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도 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교사가 이제 참관일지를 쓰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관찰을 하죠. 교사가 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적 도구를 해서 이 접선의 길을 관찰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대답을 잘해요. 같아 보입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측정 기능에서 정말 측정을 해보라고 하죠. 그래서 측정을 했는데도 같습니다. 이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같다고 이제 요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 조작 활동으로 무엇을 할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잘했나 봐요. 예비교사가 학생을 칭찬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발견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래요. 네. 발견한 내용을 누가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정리를 했어요. 학생 B가. 원밖에 한 점에서 원액은 접선은. 그쵸? 네. 길이가 같다.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예비교사가 자, 이제 잘했지만 뭘 한다는 거죠? 그쵸? 발견한 성질을 뭘 해야 돼요? 증명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네. 증명은 이제 증명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할 때 대답을 잘해요. 여기 이제 이 각에 대한 직각이라는 대답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삼각형의 합동도 확인을 하고요. 학생 A가 또 그래서 이제 공통이고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또 접선의 길이가 같은 걸 관찰, 공학적 도구로 하면서 실험 관찰을 해서 조작 활동만 했지만 결국은 증명까지 잘 해낸 거예요. 자, 이 수업을 보고 지금 예비교사 교생 선생님의 수업을 보고 참관표에 보니까요. 지도교사 선생님이 지금 다 뭘 줬냐면 우수 줬어요. 그죠? 네. 자, 근데 어떤 기준으로 우수를 줬냐면 도형의 성질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잘 썼나?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안 중에서 어떤 유형을 선택했지? 요 두 개를. 근데 제대로 잘 선택했다는 거고 정당화하는 다양한 방법도 잘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순수하게 이제 약간 교육과정에 이제 좀 치중을 해서 많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교수학습 이론으로 딘즈가 나오죠? 자, 아까 지금 공학적 도구 활용을 위해서 PAP,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그죠? 이 길이가 같은 거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똑같이 이제 이어지는 조작 활동으로 뭘 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할 때 그 기준이 여기에 막연한 게 아니고 딘즈의 수학적 다양성. 그러니까 개념, 원의 접선의 성질에 대한 개념을 유지하면서 비본질적인 걸 바꿔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뭐 P의 위치 정도를 바꾼다라든가, 그죠?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꼭 저기만 있으라는 건 아니니까. 뭐 여기에 있어도 또 접선을 그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말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옳은 생각이에요. 이번에도 선분 PA랑 선분 PB가 같아요. 이래 확인해봐요.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거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우수로 다 평가한 이유를 쓰라는 거죠. 교수학습, 성취 기준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기준에서 써야 되겠죠. 자, 5번을 볼게요. 자, 봅시다. 자, 딘즈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그쵸? 그래서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에서 교수학습 방안. 자, 교수학습 방안 몇 개예요? 그쵸? 처음에 설명식 교수부터 해서, 그쵸?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새로 나오는 데서는 수학적 모델링 것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교사학습 방안에 그러니까 다 항목 말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제가 설명식부터 해가지고 토의 토론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일단 뭐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예. 보세요. 그 기억이 뭐라고 하겠어요? 좀 안 지워지는데? 그냥 놔두죠. 자, 전피의 위치를 바꾸어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방향으로 쓰면 그 기억에 충분한 발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A형, B형 다 이번 시험에서 발문이 많죠. 채워 넣어야 되는 거. 빈칸이.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우수를 준 이유. 우수 평가에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관찰과 구체적 조작 활동으로 발견하고 추론한 원의 접선의 성질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증명까지 진행한 예비교사의 수업은 끊어볼게요. 저렇게 했죠, 지금 잘. 자, 그럼 작은 따옴표 볼게요.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은 관찰 실험 통한 확인, 사례 근거 제시를 통한 설명, 유사성 근거한 추론, 증명 등이 있으며 이를 학생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취기준 내용이죠. 자, 여기에 맞춰서 저 앞에는 예비교사가 한 수업 상황, 요 중간은 성취기준에 나온 거,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나온 거. 그러니까 잘 했잖아요. 둘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수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쓰시면 돼요. 뭐 이걸 앞에 쓰든 저걸 뒤에 쓰든 이 교사는 이렇게 했고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의 내용은 이래. 적절하게 했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결국에는 이게 가장 가까운 게 토의 토론인 학습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제일 가까워져.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한 것을. 교사가 자기 위주로 막 설명식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조별로 따로 협력 학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원의 접선을 성질을 배우는 과정에서 관찰, 구체적 조작 활동, 증명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학생들을 폭넓게 이해시키고 있어요. 교사가 처음에 관찰하고 조작 활동시키죠. 네, 계속해서 발문을 통해서 잘 이어가고 있죠. 그런 게 하다 보니까 폭넓게 이해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때요?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합동입니다. 길이가 같습니다. 직각입니다. 막 이렇게 아주 정확히 말했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증명을 하는 마무리까지 와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근접한 건 토의 토론 학습으로, 그죠? 또 탐구 학습을 약간 고민할 수도 있죠. 근데 탐구 학습의 핵심은 뭐냐면 완전히 학생 스스로 학생 주도형으로 학생이 주도해서 스스로 탐구하는 게 탐구 학습인데 여기서는 교사가 그래도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구 학습으로 가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토의 토론 학습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B형의 1, 3, 4, 5가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설명을 좀 충분히 자세하게는 했지만 그래도 이 큰 틀은 이제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께서 확인하고 싶으셔서 하는 그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완벽한 것들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이제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참고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